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75년 경북 상주.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엄마 셋이서 살아가고 있는 정훈의 가족은 보리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엄마는 연로하신 할머니에게만은 꼭 쌀밥을 챙겨드렸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 쌀밥을 정우에게 나눠줄 정도로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잠을 자고 있던 정우의 귀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부엌에서 들려왔고 정우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 하얀 무언가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정우는 소리를 내는 게 엄마인 줄 알았으나 그것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정우는 조심스럽게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엌에서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쌀독 앞에 앉아서는 쌀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모르는 여자가 소중한 쌀을 퍼가고 있으니 큰일이다 싶어 부엌 문 앞에 서서는 그 여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정훈의 쌀을 계속해서 퍼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쌀을 훔치고 있는 여자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하기 위해 부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우의 팔을 누군가 붙잡고는 부엌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정우를 붙잡은 것은 할머니였습니다. 잘됐다 싶었던 정우는 할머니에게 웬 모르는 여자가 우리 집 쌀을 다 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정우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그냥 놔두라며 자신이 먹을 쌀을 다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우는 그런 할머니의 말에도 저 쌀을 여자가 다 가져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에게 빨리 말려야 한다며 동동 발을 굴렀지만 할머니는 그저 쌀을 퍼담고 있는 여자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하는 소리에 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고,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가 정우의 앓는 소리에 정우를 깨웠던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웬 여자가 쌀을 훔쳐가더라 하며 정우가 볼멘 소리를 내고 있으니 할머니는 정우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쌀독의 뚜껑을 열어 쌀이 잘 있는 것을 확인한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정우의 모습에 할머니가 자신이 먹을 쌀을 다 퍼주라고 한 게 맞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쌀 다 퍼갈 때까지 그저 보고만 있었다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정우에게 할머니는 자신이 먹을 쌀을 다 줬으니 이제 가봐야겠구나 하며 단념하듯 말했습니다. 어린 정우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를 마친 정우가 만점받은 시험지를 손에 들고 신나게 할머니를 부르며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집 마당 평상에 누워 낮잠을 주무시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우가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할머니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가 치러졌고 정우의 엄마는 슬퍼하며 꿈에 나타난 여자가 저승사자였나 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승에서 먹는 쌀을 다 퍼가버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꿈속의 여자가 저승사자여서 할머니가 먹는 쌀을 다 퍼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정우는 할머니가 그날 저녁 자신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후 정우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몇 달째 앓아 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쌀죽을 가져와 입 앞에 가져다 대어봐도 쌀죽 한 입 못 먹을 정도로 정우는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운 살림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했고 그저 가냘픈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꿈에서 또다시 할머니의 쌀을 퍼갔던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또다시 정훈의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간 정훈은 부엌 문 앞에 서서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데
여자는 또다시 정훈의 쌀떡 앞에 앉아 쌀을 퍼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또 우리 쌀을 훔쳐가는구나 싶었던 정훈은 부엌문을 벌컥 열고는 소리쳤습니다. 왜 또 우리 집 쌀을 훔쳐가냐고 정호가 소리를 지르자 여자가 쌀을 푸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본 여자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소스라치게 놀란 정호는 엄마를 부르며 방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온 정호는 애써 자신이 어두워서 잘못 본 것이라고 여겼고 저대로 여자가 쌀을 다 훔쳐가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방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 앞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호가 미처 할머니를 반가워할 새도 없이 할머니는 정호의 두 팔목을 붙잡고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정호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놓으라며 저러다 쌀 다 가져간다고 저항을 해봤지만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정호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거 놔라 하며 잠에서 깨어난 정호.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엄마가 놀라서는 무슨 일이냐며 정호에게 물어왔습니다. 정호는 방금 전까지 마치 현실처럼 생생하게 꿨던 꿈을 엄마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정호의 말을 듣고 그럼 그 여자가 쌀을 퍼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어찌나 자신의 팔을 세게 잡던지 여자가 쌀 퍼가는 걸 못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정호의 엄마는 할머니에게 정말 고맙다고 덕분에 정호가 살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을 부둥켜 안고 이제 살았다며 말하는 엄마의 모습에 정호는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저승사자가 이승에서 먹을 쌀을 남김없이 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것과 같은데 쌀을 퍼가는 모습을 쌀 주인이 보고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쌀 주인이 안 보는 곳에서 쌀을 퍼가면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쌀 주인을 저승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정호의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정호를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고 놀랍게도 그 꿈을 꾼 이후로 정호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갔다고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쌀을 저승사자가 퍼가는 꿈을 꾸고도 살아남은 정호. 아직 어린 손주가 저승에 일찍 오는 것이 안타까웠던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 정호를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